앞에서 실제 SIL 계산하는 얘기를 했고요. SIL 계산해서 뭐 되게 레벨 2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 했죠. 그거를 뭐 레벨 2만 우리가 얘기하면 좋은데 그 외에 다른 걸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이 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전 무결도 SIL을 결정하는 회의를 시스템 설계 중에 합니다. 그거를 이제 안전 무결도 회의라고 하고요. 계약을 한 다음에 장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될 때 이루어지겠죠. 어느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다 그런 거 이제 장비 정할 때 해야 되니까.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거는 안전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너무 많이 복잡하게 하지 않게 설계라는 게 안전 시스템이 좋아요. 왜요? 아까 전체 PFD는 각 요소들 PFD의 합이었잖아요. 뭐 센서고 뭐고 그러다 보니까 구성 요소가 많으면 전체 PFD는 당연히 커지고 SIL은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뭐 센서 하나, 그 다음에 PLC 하나, 밸브 하나 그렇게 구성하면 좋은데 막 센서 여러 개 집어넣고 얘네들이 다 한 번에 OK를 해야 불이 켜져요. 그러면은 센서 하나라도 죽으면 어떡해요. 그런 식으로 구성 요소가 안전 시스템은 구성 요소들이 많을수록 고장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떤 시스템이든 구성 요소가 많으면 고장 나기 쉬워요. 근데 안전 시스템은 고장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SAR2 정도만 하는 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 수준이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한 데 있겠죠. 뭐 사고가 나면은 정말 큰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데면은 SIL3 이상을 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라는 거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PFD 단일 엘리먼트에 대해 PFD 계산 이렇게 한댔잖아요. 그러니까 성능 실험 간격을 줄이면은 뭐 1년에 한 번 할 거 3일에 한 번 한다거나 그러면은 PFD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L을 그러면 여기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 위험도 그래프라는 거 얘기할 거고 이걸 위주로 얘기할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쓰는 방법인데 수학적인 근본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책에서도 잘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위험도 그래프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위험도 그래프를 처음 들고 온 데는 영국에서 바다에서 해양 플랜트 운영하는 사람들 협회가 있거든요. 뭐라고 읽는지도 모르겠는데 UKOA라고 써져 있네요. 여기에서 처음에 좀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IEC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죠. 뭐 전기기술자들 협회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개선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주로 UKOA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봅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시스템들이 대응하는 안전이겠죠. 안전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의 SIL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여기는 추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프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개로 인한 피해가 여기 써져 있죠. 마이너 하냐부터 아니면은 카타스트로픽은 이제 거의 재앙 수준이다라는 거거든요. 재해 수준까지 가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뜻이냐? 마이너한 거는 그냥 누구 안 죽었으면은 마이너하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널은 여기 마지널이라는 건 좀 그냥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는 건데 한 명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정도의 수준의 사고. 그러니까 뭔가 빵하고 터졌을 때 쇳덩어리가 날아와서 사람한테 맞으면은 뭐 팔다리 하나쯤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머리에 맞으면 그런 정도의 사고들을 마지널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피해를. 그걸 뭐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은 이 정도 됩니다. 사람이 한 건 벌어졌을 때 죽을 확률이 10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죽는다 하면은 그 마지널한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그러니까 피해를 아니면 해양 플랜트에서 사고를 그냥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보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마지널하다고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심각한 수준은 몇 명이 죽을 때. 그래서 이벤트 한 번에 사람이 죽을 확률이 10분의 1에서 아니면 한 100 정도? 사람 한 명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정도의 이벤트라면은 그 이벤트가 뭐 여러 번 아니면은 여러 사람한테 동시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사람이 여러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의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사람 많이 죽으면은 되게 큰 사고고, 뭐 해양 플랜트가 폭발해서 통째로 다 날아갔어요. 그럼 거기 타 있는 사람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사고들라는 게 사고의 심각성을 가지고 먼저 나누는 거고요. 심각한 사고는 뭐 볼 것도 없이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짜잘한 사고는 뭐 굳이 신경 쓸 필요 있겠어요? 누구 다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가서 저기 소독약 바르고 끝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익스포저는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그렇게 발생을 하냐라는 건데, 잘 안 발생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주 발생하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전체 시간의 10% 이하 정도로 이제 노출된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문제는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거고, 10% 이상 시간에 노출되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있냐? 뭐 그러면은 한 90% 이상으로 사람들이 그 사고를 피할 수가 있냐 하면은 피할 수 있는 사고로 보고 조금 덜 위험하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피할 확률이 그 90%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피할 수 없는 걸로 보고, 이제 어느 정도의 사고 피해가 아니면은 그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할 걸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선 어느 정도 규모의 사고인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고를 발생할 때 사람들이 피할 수 있냐 없냐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들인지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여기 계산 1년당 0.03번 미만이다 하면 거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크게 고려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1년에 한 0.3에서 0.03번 정도, 그러니까 아까 베리 로우보다 한 10배 정도 자주 일어나는 것도 있고, 좀 자주 일어나는 1년에, 여기 보시면 1년에 0.3에서 3번이니까 베리 로우보다 한 100배 정도 우리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SI를 높여서 봐야겠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위험하고요. 사람 여러 명 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3번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은 거기는 안전성 얘기를 하지 말고 설계를 그걸 피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거 말고는 자주 일어나거나 피해가 크거나 하면은 SIL4도 대응하고 3도 대응하고 2도 대응하고 1도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사고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응되는 SIL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기 표에서 찾습니다. 그럼 걔를 만족하도록 앞에서 각 구성 요소의 PFD를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지보수 간격을 잡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도 그래프만 잘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각 사고들을 어떤 측면에서 사고를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추정을 아니면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책에서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안전 계층법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어떤 모델 부분이 숫자적인 계산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어떤 순서대로 안전 대응을 설계를 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정 차원에서 안전 시스템을 추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 공정을 한 군데 정도 닿는 것들을 2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응을 적절히 하게끔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알람으로 삐용삐용 불이 났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가 나와야 되고, 불이 났어요 한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터져야 되겠죠. 스프링클러 터지고 나중에 불이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은 대응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불이 났다고 알람을 했는데 그 사람이 소화기로 먼저 불을 끌 수가 있으면은 뭐 스프링클러까지 터져서 거기 방이 다 물에 젖는다거나 하는 걸 피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위로 갈수록 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큰 방법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작게 대응하면 끝날 일인데 우리 속담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게 그냥 대응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일이 커지고 하면 더 큰 방법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도 커지고. 그러니까 불이 날 것 같으면은 먼저 불을 작을 때 끄면 되는데 기다렸다가 막 플랜트가 불에 활활 타고 있으면은 플랜트도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주위에 퍼지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각 보호 계층들을 쌓아가지고요. 이제 하는 거고, 먼저 작은 애들이 쉽게 막을 수 있는 것들을 할 때마다 위험도는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여기까지 정도 영향을 주려면은 6번 정도까지 와서 여기에서까지 지금 피해가 온다면은 앞에서 1번에서 5번까지도 다 뚫고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만큼 여기까지 크게 올 확률들이 줄어들겠죠. 이미 앞에서 다 처리를 했으니까. 그런 식이고, 이런 거를 배치를 할 때 기본 내용은 수동 시스템을 앞에, 그러니까 굳이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전기전자 시스템은 고장날 일이 있잖아요. SIL 아까 얘기했을 때. SIL 한계 때문에 알아서 피해를 막게 해주는 그런 물리적인 시스템이 먼저 와야지 전기전자 시스템이 먼저 와봐야 얘네가 고장나면은 안 되니까 그런 걸 뒤로 배치한다라는 얘기가 책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은 여기 퀀티테이티브라는 게 양으로 뭘 계산하는 거라서 정량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점수로 숫자로 매겨가면서 위험 요소들을 계산을 하는 과정도 한다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그래서 안전 무결도가 그러면 그냥 숫자 장난쳐가지고 한 거 아니냐, 진짜 뭐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 검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안전 시스템 만들어서 설치했잖아요. 그럼 걔가 실제로 굴러가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기 화재 경보기가 잘 굴러가는지 볼 거면 어떻게 해요? 불 붙여보면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로 불을 지르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확인할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계산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안전무결도 사항,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뭐 SIL, 어디는 SIL3가 필요해요. 어떤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알잖아요. 아까 앞에서 PFD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한다라는 거고, 워크샵인데 피가 빠졌네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필요한 거, 안전 시스템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거는 안전 시스템이 무엇으로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는지, 안에 뭐 센서, PLC, 밸브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센서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밸브 말고 뭐 다른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뭘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지를 식별을 해가지고 걔가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고 거기에 필요한 SIL은 얼마인지 아까 앞에서 그래프에서 배웠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정하는 값이고요. 실제로 장비를 드리기로 했으면은 걔네별로 고장률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장률 들고 와서 계산해야죠. 그 다음에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보는 주기도 얼마로 할지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요. 뭐 메이커에서 추정하는 건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PFD 수정을 하려면은 언제 한 번씩 고쳐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아까 PFD 개별 요소별로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는데 SIL은 로그 스케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SIL 레벨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되는 그 PFD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 주기를 10배 정도 촘촘하게 가져가지 않는 한은 어지간하면 SIL 자체를 기능 시험 주기만 가지고 바꾸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럴 거 아니야? 계산해 보시면은 SIL 10배, 그러니까 PFD가 10배 차이가 나야 SIL 레벨이 하나 바뀌는데 얘 10배 차이 나게 하려면은 얘를 10배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계산해도. 정확히는 좀 다릅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검증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뭐 시스템 고장이 얼마나 잘 진단이 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고장인가라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테스트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도까지 고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최종적으로
PFD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장률과 기능시험 주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기를 올리시든 고장률을 낮추시든 해서 PFD를 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시스템을 좀 더 신뢰성 있게 병렬 배치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안전 무결도라는 얘기를 배웠는데, 다시 얘기하지만은 원래 신뢰도, 가용도, 공정에서 하는 얘기인데, 공정의 안전 시스템도 이렇게 신뢰도를 계산을 따로 해서 거기에 요구되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 레벨들을 우리가 SIL이라고 해서 따로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5장은 여기까지 할게요.